9번째 질문은 클라우드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입니다. 클라우드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이유를 설명은 못 하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비용, 시간, 기술이라는 경제적인 혜택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싸다는 것입니다. 비용적으로 더 싸다는 것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왜 더 싼지에 대해서 간단한 경제 이론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아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하나의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로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의 시작 시점인 최소 효율 규모, 즉 미니멈 이피션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최소 효율 규모까지는 어느 정도 생산량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개별 회사가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IT 인프라를 확보하는 비용보다는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를 한 단위 구매하는 단위 비용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불확실한 예측으로 인한 낭비와 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형의 실제 수요를 직선으로 불확실하게 예측을 하게 되고요. 즉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곡선형의 이 실제 수요를 직선으로, 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직선으로 불확실하게 예측을 하고요. 다시 이것을 물리 서버로 대응을 하면서 계단형으로 컴퓨팅 파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보다 과잉 투자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더 적게 투자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보다 더 적게 투자함으로써 불행하게도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곡선형 실제 수요에 최대한 근접하게 컴퓨팅 파워를 대응할 수 있음으로써, 즉 노란색의 곡선으로 실제 수요와 최대한 유사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컴퓨팅 파워를 대응할 수 있음으로써 낭비와 손해를, 기회비용이라는 낭비와 고객불만이라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숨겨진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레거시 IT와 비교했을 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럿 있다는 것이죠. 우선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하드웨어와 딜리버리 구축 시간, 즉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하드웨어 딜리버리와 구축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거시 대비해서. 그리고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설계 그리고 최소 규모로 시작할 수 있어서, 즉 스몰 스타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작 시간이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비 부담 없이, 즉 Pay as you go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 없이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시간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fail fast, learn fast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라는 더 나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으실 수 있는 혜택, 경제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술 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T 인프라를 그냥 하던 대로 자체 구축하실 경우에는 초기 투자 시점에는 최신 스펙의 IT 환경을 확보하실 수가 있지만 적기에 고도화 대개체 등의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뒤처진 IT 인프라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무적으로는 카운팅이 되지 않지만 뒤처진 기술로 인한 위험이 부채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CSP가 주기적으로 스펙업해서 기술 부채가 거의 없는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수행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필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답하기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큰 그림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 스택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TA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를 실현시키는, 즉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도 많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으로부터 조금씩이라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물리 하드웨어의 설계와 구축을 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설계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기 위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가상화나 스토리지 가상화 같은 이런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이런 서비스 관리에 대한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보안 영역이 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야의 기술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관련 기술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요소가 바로 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서 한번 묻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찾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 하드웨어를 절대 섞이지 않을 고유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독립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서버를 나눠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서버를 나눠서 팔려면 우선 서버를 쪼개서 여러 OS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서버의 유효 자원도 팔 수 있도록 자원을 좀 뻥튀기를 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뻥튀기한 자원을 분리가 확실히 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순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서버 자원을 뻥튀기 하고 원하는 만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요소로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좀 가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별표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하이퍼바이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를 위한 커널, 즉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운영체제가 CPU의 시간을 스케줄링해서 마치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프로세스들의 작업 순서를 조정하듯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를 위한 커널이 물리 하드웨어의 CPU를 사용할 운영체제들을 스케줄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 하드웨어의 하나의 CPU를 여러 OS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네, 하이퍼바이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타입 1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베어메탈의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구동이 되는 형태의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베어메탈 하드웨어 위에 바로 이제 요 하이퍼바이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오버헤드가 적어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이 타입 1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류로 보시자면 시트릭스의 어떤 젠 서버, 그다음에 VM웨어의 EXX, 그리고 NS의 하이퍼V와 같은 이런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타입 1 하이퍼바이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류를 더 해보자면 전가상화 그리고 반가상화 이런 추가적인 세분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입 2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입 2 하이퍼바이저는 보통 호스트형 가상화라고도 불리고요. 하이퍼바이저가 호스트 OS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역시 그림을 보시면 아까 타입 1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올라가 있었는데요. 타입 2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위에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버헤드가 크지만 이 호스트 OS에 대한 제약이 없이 바로 여러 호스트 OS가 무엇이든지 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 용도로 좀 활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버추얼 박스 아니면 오라클의 버추얼 박스, 그다음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패러렐즈와 같이 PC 환경을 가상화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상화와 클라우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역시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답을 드려보자면 가상화는 기술이고 클라우드는 서비스이다 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상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버를 나누는 기술입니다. 즉, 물리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를 위한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상화 리소스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가상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에 반해 클라우드는 이렇게 가상화된 리소스들을 모아서, 즉 풀드해서 관리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통해서 독립된 복수의 사용자에게 멀티 테넌트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상화는 기술이고 클라우드는 그 기술에 기반해서 사용자들에게 가상화 자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클라우드가 서비스로서 가진 특징에 대해서 소개드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트에서 정의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요. 리스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문서로부터 그 클라우드가 가진 서비스로서의 특징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그리고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 리소스 풀링, 그리고 탄력성을 의미하는 레피드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측정되는 서비스라는 의미인 measured 서비스,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특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술, 클라우드와 가상화의 차이 3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 시간, 기술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술로서 가상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상화의 의미, 가상화를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인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와 가상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가상화는 기술이고 클라우드는 서비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